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 일수수학 상시 특강이라고 제가 이름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특강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할 때 시간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좋을지 제가 제안해드린 방법을 참고하셔서 각 학원의 상황에 맞게 뭐 또 차량의 여부라든지 차량 유무라든지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실을 운영하시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런 다양한 차이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대로만 하시기보다는 참고해서 각 학원별로 특강을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특강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수학 선생님이 좀 계시는 그 수학 과목을 지도하는 학원에 좀 적응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학을 수리독해로서 독해 공부법으로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부가교재로 그냥 다른 타과목 학원에서도 접목을 하시겠다 하시면 특강 구성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으실 것 같고요. 과제나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이제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 컨텐츠로 활용을 하시는 선에서 수업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학학원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원 수업은 어디나 다 하거든요. 어느 학원에 가도 다 학기 수업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학기 수업, 학기 선행만 하는 게 아니라 개통 수학, 초등에서도 개통 수학에 대한 개념 확립, 이런 것들이 늘 상시 특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반복해서 초등학교 수학을 마스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구성 방법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두 가지로 구성을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특강이라는 명칭을 가졌다면 그 특강을 듣는 대상의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수준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우수한 반의 학생이랑 아직 조금 개념이 덜 잡힌 아이를 한 반에서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수준별로 조금 그룹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개념 특강이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이제 유형 특강, 활용 특강, 요거를 조금 더 예쁘게 이름을 붙여서 우수학원, 우수반 특강이라는 의미로 영재 특강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네,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기본반 있고 잘하는 반 있고 이렇게 특강 구성을 두 가지 형태로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 개념 특강입니다. 90분 특강 구성으로 기본 시수를 잡아보았어요. 초등부 수업이 예를 들어서 40분 세 타임을 하는 학원도 있으시고, 또 어떤 데는 45분으로 두 타임을 하기도 하고, 뭐 또는 앞에 30분 하고 60분 이렇게 잘라서 또 하시기도 하니까 그냥 제가 러프하게 90분 정도로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구성의 큰 맥락은 이렇습니다. 수리독해 특강 구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매일국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매일국어 자체가 공부법이거든요. 이 공부법으로 먼저 초등 국사과, 중학생이라고 하면 비문학 독해 3개 지문씩 마치 예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신문 스크랩해서 사설 읽혔던 것처럼 이렇게 꾸준히 반복적인 습관을 고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어머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수리독해도 일단 독해력이랑 쓰기, 서술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부법이랑 연관이 밀접해서 매일 국어를 먼저 자기주도 학습으로 앞에 선행으로 30분을 배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60분 동안 수리독해 일수 수학을 하게 될 텐데, 자, 첫 번째 스텝인 1스텝, 개념 읽기, 이 부분 정리하는 읽기 시간을 20분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유형풀이 두 번째 스텝을 다시 20분 정도 주시는 거죠. 요렇게 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국어도 마찬가지고 일수 수학도 마찬가지인 게 반복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이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특강 수업 구성마다 이 복습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을 계속 넣어주신다면 이게 순서가 뭐 여기가 돼도 되고 여기가 돼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읽었던 원스텝, 투스텝 별 받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별이 아닌 것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아이가 너무 신나서 막 집에 가서도 자발적으로 이 무지개별을 막 만든다. 아니 그러면 칭찬해 주셔야죠. 땡큐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가 학원에 올 때만큼은 그동안 만들었던 별 중에서 무지개별이 아닌 것들을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 주신다면 아이가 조금 체계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개통수학을 마스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업 구성을 이렇게 해봤고요. 자, 이때 필요한 부가 노트로 요 수리독해 개념 노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요거는 제가 이렇게 시안을 조금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는데 뭐 간단한 양식이지만요. 그래서
이 개념 정리를 읽을 때 저랑 아까 각기동 파트 한번 읽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읽을 때 각기동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면 각기동 땡땡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이들이 개념 읽기 할 때 개념 노트를 한 페이지만 정리하는 것. 되도록 글자를 적게 쓰면 쓸수록 더 잘하는 거야. 이렇게 팁을 알려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왼쪽 바닥에 개념 정리 한 바닥.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문제 5문제 풀었잖아요. 아이들이. 그거 문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고 풀이 과정 적는 부분. 그러면 하루에 그 특강 수업에서 이렇게 한 쪽짜리, 두 쪽짜리 노트가 완성이 되겠죠? 그게 차곡차곡 누적이 되면 상담 자료로도 활용을 하시고 또 아이들이 학습에서도 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칭 방법은 다 일단 자기주도 학습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을 일단 구분을 해주시고요. 요 매일국어 아이들이 하고 있을 때 이제 선생님께서 그 잘했는지 못했는지 쭉 점검하시면서 부족한 아이들만 개별적으로 좀 개별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 이 수리독해 개념 노트를 검사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진도 상황이나 실력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개념 노트 딱 쓰여진 것만 봐도 아, 이 녀석이 똑바로 했네 안 했네 금방 아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개념 노트 검사하셔서 이 부분에 이제 코멘터리 해주시는 걸로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코칭은 최소화할 수 있는 특강 수업을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공부법 지도 방법을 조금 세분화해 보았습니다. 먼저 매일 국어 30분, 그 다음에 개념 끊어읽기 트레이닝 첫 번째는 쓰지 않고 그냥 천천히 한 번을 읽는 것으로만 해주시는 거죠. 아까 제가 개념 끊어읽기를 20분을 구성을 도와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냥 읽기만 해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근데 한 번 더 봐. 근데 이번에는 첫 번째 읽을 때보다는 조금 빨리 읽어도 괜찮은데 대신 이때는 조금 요약을 하면서 그 노트 한쪽에다가 요약하면서 중요한 용어나 뜻을 네 나름대로 정리해봐.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이건 기억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해봐. 이렇게 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개방성을 갖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유형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분 배정해 드렸는데 2번을 푸는 게 기본이에요. 첫 번째는 일단 집중해서 온라인만으로 로켓 탈출을 시킵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한 번에 5문제 다 풀 것이고 좀 부족한 아이들은 좀 맞다 틀리다 하면서 10문제까지 풀 수 있겠죠. 하지만 다시 푸는 거죠. 그러니까 1스텝도 2번, 2스텝도 2번. 근데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번에는 정말 틀리지 않고 5문제 해서 무지개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하자 하시면서 이 부분을 노트에다가 간단한 문제와 답 풀이 과정을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마지막 남은 시간은 이제 복습. 지난 회차 중에서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워. 그거 이번 시간에 맞아. 무지개별로 고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이렇게 개념 특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게 아이고 어디 갔냐. 네, 이 방법이 수화 연산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또 규칙성 찾기나 자료 통계나 도형이나 측정이나 이런 부분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면 수화 연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60 몇 회차였잖아요. 개통 수학으로 봤을 때 3에서 6학년까지. 그러면 수화 연산은 절반 정도를 잘라서 3개월 과정으로 2개를 구성하시는 거죠. 개통 수학 특강으로. 그러면 개통 수학 수화 연산 파트 1 그러면 38회차까지. 이게 이제 3, 4학년 구성이니까요. 그래서 수업 구성을 다달이 구성을 하지 마시고 특강을 기간으로 통째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3개월 특강 수업입니다. 뭐 30만 원, 25만 원, 뭐 22만 원 이런 식으로 3개월 특강 수업인데 개통으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개념 정리 쫙! 여기에다 이제 연산의 중요성 첨부해 주시면 뭐 제 생각에는 어머님들이 이거 필요하다 하시는 어머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뒤에 부분도 수화 연산 특강, 상시 특강 2 이렇게 하면 뒤에 부분 나머지 26회차 2개월 구성 이렇게만 하셔도 벌써 수학 특강이 연산 파트에서만 5개월짜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꼭 겨울방학이라서 특강이고 여름방학이라서 특강이 아니라 그냥 상시 개통 특강으로 5개월, 1, 2학기 2번을
반복하는 시스템이 완성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규칙성 자료 통계는 파트가 시수가 12회차씩 밖에 안 되니까 보통 주 3회 수업 하시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한 달짜리 특강 구성하시면 되고, 개통특강으로 도형이나 측정에 대한 개념 특강을 하시겠다. 그럼 요건 대략 회차가 한 25회차 내외니까 2달 정도 과정으로 해주시면, 특히 도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6학년 올라가서 뭐 원기둥, 각기둥, 뭐 건널비, 부피 할 때 이제 막 엄청 헤매잖아요. 그때 그냥 모르면 무조건 외워. 이 도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보다는 다시 차근차근 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각각의 그 도형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이런 당위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개념 특강 수업으로 하실 때는 일단 메인은 1, 2스텝이 메인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시간을 조정을 조금 부족하다 하시면 3, 4스텝을 약간 더 추가하시면 되고, 메인은 1, 2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얘는 좀 부족하네? 그럼 이제 2번 하는 것 중에서 한 과정은 그 과제 파트로 조금 분리를 하셔가지고 전체 수업 시수를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영재 특강. 네, 조금 우수한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은 그 서술형에 대한 니즈가 또 굉장히 강하시죠. 물론 뭐 심화 문제, 뭐 1등급 문제 이런 거 풀리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일수수학을 활용해서 개통으로 아이를 특강을 구성하실 때는 요 3스텝이랑 4스텝을 메인으로 해서 특강을 구성하시면 이제 이런 식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공부법 매일 국어는 30분 처음에 깔아주시고요. 요거는 이렇게 학습 룸 같은 것을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무학년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잘하는 아이들은 이 개념 읽기나 아니면 기본 유형 그 실수 줄이기 파트는 이 정도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타겟이 잘하는 우수한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아이들이 하고 패스할 수 있도록 그냥 시간만 간단하게 10분 정도 넣어주시거나, 또는 이걸 그냥 과제로 빼버리시거나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 서술형 20분, 창의융합 20분, 그리고 제 생각에 잘하는 아이들은 이 부분을 좀 발표를 시간을 약간 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서술형이랑 창의융합 20분은 마찬가지 구성입니다. 아까 개념 특강처럼 아이가 먼저 한번 쭉 하고 반복하고 2회, 창의융합 트레이닝도 마찬가지로 쭉 하고 반복하고 2회입니다. 수리독해 노트 하나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 창의융합 문제에서 문제의 요지를 정리하는 노트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풀이과정, 노트 서술하는 것. 코칭 방법은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배정은 정확하게 끊어주시고, 이 시간 동안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노트에 대한 부분이랑 이 발표 부분, 아이들이 선생님이 특별히 잘했어 못했어를 점수를 매겨주지 않으시더라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선진화된 형태로 수업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공부법 세분화해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문해사고력 훈련, 독해력 훈련, 초등은 교과서 국사과, 중등은 비문학 지문 3개로 30분 시간 배정을 아예 픽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학원에 오지 않는 날은 과제로 하면 되겠죠. 매일국어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트레이닝 3문제 온라인 학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요약, 문제 풀이 과정 노트 작성하고 2회 해주시면 좋고요. 시간이 좀 부족하면 1회. 그 다음 창의융합 문제는 2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먼저 집중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노트 펴서. 이게 분리를 안 해주시면 아이들이 어떻게든 수고를 덜기 위해서 꾀를 피울 테니까 온라인 학습하면서 막 적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먼저 온라인 학습으로 별 받아보고, 그 다음에 무지개별이 아니면 노트에 써봐, 뭐 이런 기준을 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트 작성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무지개별이 아닌 회차가 있으면 복습 만들기 하고, 자, 만약에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이 앞부분에 있었던 개념 읽기 파트, 실수 줄이기 파트 한 번씩 더 반복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강의식으로 발표하는 순서,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순서를 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등들의 수학 공부 방법 일스수학 지금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른 프로그램, 온라인 수학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문제 유형을 많이 반복해가지고 유형을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는 그런 고질적인 학습 패턴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본질적인 아이들이 스스로 개념을 읽고 반복해서 읽고 스스로 깨우치는 이런 단계를 초등학교 때부터 확립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매일국어에서도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더더욱 좋은 컨텐츠, 편리한 UI로 또 거듭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는 매일국어 그리고 일수수학이 될 테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본사로 문의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기존에 계약한 학원장님께서는 단톡방을 통해서 또 질문 남겨주시면 다 아시죠? 그 단톡방에 저도 있는 거 또 친절하게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